15%에서 18%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공황 때보다 지금 더한 수치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게 오냐. 지금 소위 말해서 모기지 중에서 그 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제일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번이 얼테이라고 부르는 모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이고, 옵션 암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런 모기지들이 실제로 리셋되는 시점들이 대개가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가 돌아오는데, 아직 이것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지금 반응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컨그레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민하는데, 뭐냐면 결국을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다 모기지 커버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정부가 은행 커버해줘, 뭐 커버해줘, 다 커버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내건 타이틀이 아닙니다. 커틀리코프라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교수입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실제로 세인트루이스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 리뷰에서 2006년에 쓴 경제학 아티클입니다. 이게 무슨 음모론자 지금 둠스세이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미국이 지금 피스칼 갭이 66 트릴리언 달러다. 지금 미국의 이코노미가 1년에 14 트릴리언 달러 이코노미입니다. 어떻게 돼요? 피스칼 갭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내야 되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그다음에는 밀리터리 스펜딩,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지난 부시부터 그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거쳐가지고 거의 10에서 15 트릴리언 달러가 또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식시장 오르죠? 중국 오르죠? 지금 불황 끝났다 그러죠. 여기 교수님들은 불황 못 느낄 겁니다. 왜? 우리 월급 받으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약 7 트릴리언 정도의 달러가 지금 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어디론가 튀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중앙은행, 중국중앙은행은 더합니다. 거의 30%가량의 커런시를 지금 증발하고 있습니다.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에셋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금 올라가죠? 금 사셨습니까, 여러분? 석유값 올라가죠?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엄청 올라갈 겁니다. 농산물값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 많이 올라갔죠. 중국.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서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민들이 죽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미국 정부가 거대한 저기 꼭 서드월드, 옛날에 대한민국 같습니다.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처럼.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고, 모기지 컴퍼니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컴퍼니도 있고, 모든 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워낙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포스코 같이, 포항제철 같이 공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됐지만 그거는 거의 세계 역사에 거의 없는 예입니다. 공기업은 무조건 웨이스트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뉴스페이퍼가 구글이니 뭐니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지금 제안을 한 게 뭐냐면 뉴스페이퍼 컴퍼니도 다 베일아웃을 해가지고 정부의 소위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1984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서틀하게 지원이 그 다음에 조금 줄겠죠. 지금 미국의 모기지 랜딩의 거의 대부분은 페니메이, 프레디맥, 미국 정부가 테이크오버한 그 가버먼트 엔티티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지금 나와 있는 모기지들 대부분을 다 사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다 산다는 거는
엄청난 임플리케이션, 즉 피아트 마니가 엄청나게 다시 풀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망하면 메인 스트리트, 우리 같은 그 에브리데이 평민들이 망할 것 같이 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손해만 보면 갚아줍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온갖 크리에이티브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뭐냐면은 US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은 now bankrupt라고, 뭐 이렇게 제가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던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는 지금 레코드 보너스를 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엊그제 발표한 게 뭐라 그랬냐면, 골드만삭스가 500 밀리언, 5억 불 정도를 그 스몰 비즈니스하고 논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을 위해서 빌려주겠다, 지원해주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논하는 보너스의 단위는 10 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망한다고 10 빌리언, 15 빌리언 정도의 돈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캐피탈리즘 of poor, 캐피탈리즘 for poor, 소셜리즘 for rich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봐서 제가 그렇게 별로 소셜리즘 그런 성향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기업이 지금까지, 특히 자본주의 기업들이 이익이 조금 줄어들면, 심지어는 프로핏 그로스 레이트이 조금 줄어들면 사람을 잘랐습니다. 왜? That's good for the company. That's good for the economy. 그렇게 평민들이 심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리치 앤 파워풀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우리 평민들이 다 모아서, 저는 아니고 이제 미국 평민들,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모아서 그 사람들 구해줍니다. 이거야말로 캐피탈리즘 for poor, 소셜리즘, 정확하게는 파시즘입니다. 제가 파시즘이 뭔지에 대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질문하면 하겠지만 for rich입니다. 드디어 그 월스트리트하고 워싱턴이 인탱글 됐습니다. 정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프린트는 프린트만입니다. borrow, tax, spend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마크 투 마켓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은행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에셋을 밸류할 때 항상 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시티뱅크니 JP모건이 자기네가 에셋을 얼마 갖고 있다 아무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그게 정말 트랜스페런시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모기지가 이게 이 집값이 한 지금 현재 15만 불에 거래됐는데 내가 생각한 20만 불 가치가 있어. 그럼 내가 20만 불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건 맘대로 쓸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뱅크나 이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갖고 있는 북에 대한, 그거는 완전히 픽션입니다. 자,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이렇게 많이 하면 뭐냐? 휴먼 히스토리에서 지금까지 언제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세이브하고 자식들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나중에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남겨주기자 하는 게 인간의 작은 본능이고 소망인데, 이제는 이상해졌습니다. 내 아들 것도 땡겨 쓰고 내 손자 것도 땡겨 쓰자. 이상한 제너레이션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워리썸한 거는 뭐냐면은 인텔렉츄얼 리더들이, 거의 무지하게 많은 인텔렉츄얼 리더들이 프리마켓에 대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파이낸셜 퍼블리케이션들을 보면, 특히 대학, 정부,
뭐, 좀 시간이, 제가 시간이 많이 끌어서 그런데, 그만할까요? 아직 한 반 정도? 뭐, 바쁘신 분은 가시고, 한 분이라도 남아 계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도, 그거 제가 평소에 그래요.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디플레이션이 올 거냐. 우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소위 물건값이 오르는, 컨슈머 프라이스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프라이스 인플레이션이고,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뭔가의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격으로 나타나는데 항상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은 돈이 풀리면 맨 먼저 돈을 받는 쪽부터 베네핏을 봅니다. 그게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에셋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트리클 다운 하면서 나중에 커피값, 택시값 이런 거 다 내려가는 겁니다. 자, 머니 서플라이입니다. 머니 서플라이를 보면 실제로 이게 M2 머니 서플라이인데 M2 머니 서플라이는 M1, M2, M3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M2하고 M3인데 M2는 뭐냐면 우리가 풀려있는 시중에 지폐, 동전, 그 다음에 체킹 어카운트. 우리나라는 체킹을 별로 안 쓰는 미국 같은 체킹 어카운트. 10만 불 이하 정도의 그 세이빙. 즉, 금방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머니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페이팔에서 크리에이트 하는 머니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된 겁니다. 그게 보시면은 이게 70년대 말에서 1 트릴리언 달러에서부터 지금 2010년까지 해서 지금 거의 9 트릴리언 달러로 올라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세인트루이스 페더럴 리저브 데이터입니다. 실제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그 뱅킹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다. 어마어마하게 풀렸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금에 관심이 있으시죠? 자, 금값을 보겠습니다. 금의 히스토리 되게 재밌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1년에 미국 국민에게 금을 압수해가지고 미국 국민은 1972년인가 3년까지 금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을 소유하게 됐는데 금값입니다. 그 당시 한 게 맨 처음에 있던 게 20불 69전이고 그 다음에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압수하면서 금을 달러로 바꿔준 게 33불 정도 됐었는데. 자, 유가를 보죠. 유가를 보면은 서가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는데 1960년대 이거 뭐 약 3불 50 그랬습니다. 배럴당. 얼마 전에 이게 2006년 데이터인데 140불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80불이죠. 다시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걸 금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배럴당 골 트로이온수로 계산을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게 약 0.08 트로이온수입니다. 그리고 한참 올랐을 때가 0.14 트로이온수 가량 떨어져서 0.04입니다. 즉 0.08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이상 실제로 석유값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이빈, 우리가 먹는 콩이죠. 소이빈 값이 실제로 금으로 보면 소이빈 값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슈가는 더합니다 지금. 자, 금이 뭐냐? 저기서 이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굉장히 히스토리안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이게 메인 코스라기보다는 정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나타나는 세컨더리 코스였는데 결국은 경제의 붕괴입니다. 첫째로 머니터리 시스템이 붕괴됐고 둘째로 그거에 따라서 텍스 시스템이 붕괴됐고 그 결과
로만 시티즌들의 자유가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농노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보시면 보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서 상당히 이 스토리도 재미난 스토리인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한번 학생들한테 디테일한 자료들 주면서 강의를 이 전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보면은 로마가 실제로는 리퍼블릭 때부터 데나리우스라는 실버가 기본적인 화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저 어거스터스가 가가지고 화폐 제도를 확립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데나리우스가 95% 퓨어 실버였는데 그때부터 소위 Five Good Emperors라고 하는 트레이잔부터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실제로 그레주얼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커모더스가 암살되고 나서 약간 혼란기를 거쳐가지고 나타난 septimius 세버러스 때 60% 실버가 되고 카라칼라는 세버러스의 아들입니다. 그때 50% 실버 컨텐트로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소위 베락 엠퍼러들, 군인 황제 시대 때 가가지고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때 0.5%까지 실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20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도저히 안 되고 해서 다이오클리시안, 즉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리폼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가 이딕톤 맥시멈 프라이스, 즉 그때 프라이스 컨트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굉장히 히스토리안들한테는 밸류어블한 자료입니다. 그때 보면은 콩이 얼마, 쌀이 얼마, 윗이 얼마, 신발이 얼마,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가격을 다 매겨놨습니다. 이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보면 대충 그때 로마 시대의 물가가 어땠는가 하는 거가 듭니다. 근데 그게 이딕트를 하고 나서 10년 만에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궁극적으로 머니 시스템이 그냥 붕괴가 돼버립니다. 결국 데나리우스가 한 번 이제 바뀝니다. 그때 이제 골드 데나리우스하고 뉴 데나리우스가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완전히 실버 마니가 없어지고 골드 마니는 어느 정도의 인테그리티를 유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 때에 모니터리 리폼을 해서 완전히 골드 제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12세기 중반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화폐가 베잔트라고 부르는 화폐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화폐입니다. 이 화폐가 동쪽으로는 중국부터 서쪽으로는 브리튼까지 다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마코폴로도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베잔트 얘기가 나옵니다. 원나라는 왜 쫓겨났느냐? 원나라는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어요. 물론 지폐를 최초로 발행한 건 원나라는 아닙니다. 교초를 너무나 많이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80년 만에 중국 대륙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 왜 골드 얘기를 하냐면 골드와 달러가 어떤 관계에 있냐? 도대체 머니가 뭐냐? 자, 현재 US가 어떻게 그럼 이 매스에서 겟아웃 할 것이냐?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프리마켓 메디슨을 하면은 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본주의 역사에서 멜 인베스트먼트 했던 것들은 뱅크럽시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새싹이 트는 겁니다. 하나 제가 GM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IMF 금융위기 때 바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이 건전해진 겁니다. GM이 지금 그냥 망하게 해버렸으면은 뱅크럽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GM의 모든 생산 플랜트, GM의 지금도 뛰어난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완전히 나가고 본드 홀더들 완전히 헤어컷 당하고 네이버 컨트랙트 바뀌고 나면 싼 값에 내놓으면 GM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를 싼 값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GM이 V자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루와 휴먼 히스토리에 일어났던 일인데 미국 정부가 정확하게 그걸 막고 있습니다. 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럴까? 한국은 왜 그랬는데 미국은 왜 못할까?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그냥 디폴트를 해버린 겁니다. 나 돈 못 갚아. 아르헨틴이 심심하면 하죠. 그렇죠? 안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서버린들. 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그거는 여러분이 유로피안 히스토리, 그다음에 에이시안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프라이스 인플레이션입니다. 먼저 디플레이션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갈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폴리티컬 이게 바뀌지 않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라는 거는 폴리티컬 시스템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결국은 현재의 파워 엘리트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니셜리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갈 것인지 다이렉트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자, 젊은이들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할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젊은이들이 자기가 일한 거 100% 텍스를 내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늙은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게 됐다면 제가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받을까요? 여기 이미경 교수 저한테 공무원 연금 하게 세금 많이 내서 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달라 그러면 제가 부도덕한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길어졌지만 도대체 캐피탈이 뭐냐? 캐피탈하고 머니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캐피탈이 뭐냐? 캐피탈 하면 내가 이제 자본이 있다. 그럼 은행에 돈 넣어놓고 내가 예를 들면 집에 1,000만 원이 있다. 5천만 원이 있다. 내 캐피탈이 있다. 숫자라면 그러면 짐바브웨가 캐피탈은 제일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머니터리 유닛으로 계산한 그거가 캐피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what is it? 그게 결국 말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교육받은 그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이브 해가지고 아껴서 남겨놓은 거. 그래서 그거가 다음에 생산에 쓰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거. 그게 캐피탈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원하는 거는 머니, 뒤에 공이분투를 원하는 게 아니라 thing.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 머리 깎고 하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즉 텐저블한 something이 목표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리소스가 캐피탈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디노미네이트 하느냐 하는 거가 머니입니다. 근데 머니가 이렇게 디버치 되면은 머니가 의미가 없어지면은 머니와 캐피탈은 이제 다이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머니의 밸류를 throughout 히스토리에 유지했던 게 골드입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골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그럼 도대체 금융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의 의미는 뭐고 금융기관의 존재는 뭐냐?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행위의 half가 머니 트랜잭션입니다. 왜냐면 내가 빵을 샀다 그럼 내가 돈을 주는 거고 빵을 산 사람이 플라워를 샀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줘요. 바꿔 말하면은 머니라는 거는 익스체인지 메커니즘이 첫째고 둘째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캐피탈, 즉 가치, 진정한 가치를 하기 위한 그 매저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 마켓은 무슨 일을 하느냐? 캐피탈 마켓은 내가 그렇게 스토어한 웰스를 이피션트한 데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 마켓의 기능이 됩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건 그걸 캐피탈 마켓에 이피션트하게 쓰도록 해주는 컨듀잇을 만들어주는 게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자기가 디시전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에브리바디가 우리 휴먼빙들이 디시전을 내리는 거고, 그게 되도록 컨디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트라저도 스페큘레이터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피션트하게 캐피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캐피탈을 가장 인이피션트하게 쓰는 그 주체가 뭐냐면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의 사태는 프리마켓의 책임은 아닙니다. 클래시컬 의미에서의 프리마켓. 프리마켓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프리덤을 갖는 것만큼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망할 수 있으면은 레귤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내가 고객 돈 잘못 투자하면 내가 쪽박 차는데 내가 고객 돈 무서워서 투자 못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프리덤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리버티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경제적인 프리덤이 없어지면 리버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본 그겁니다. 서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정부가 뭐 할 얘기 많은데 좀 넘고, 자,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얘기가 금융수학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10초 정도 했나요? 자, 금융수학의 앞으로 리서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매스메티컬 파이낸스, 아니면 파이낸스, 아니면 이코노믹스의 리서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솔직하게 제가 금융수학을 한다고 소문났지만 금융수학에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는 이게 정말로 제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치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안 맞는다는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넥스트 퀀텀 미케닉스가 뭐냐? 넥스트 렐러티비티가 뭐냐? 모릅니다, 지금. 자, 뭐냐면 아까 얘기한 모럴 해저드 문제.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컴펜세이션을 해준다. 상대방에. 그러면 지금은 네가 잘하면 너 돈 받고 아니면 나는 뭐 못하면 할 수 없고. 그건 뭐냐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옵션을 주는 겁니다. 콜옵션을 하나 공짜로 주는 겁니다. FDIC가 은행에게 그 디파짓 인슈런스를 하는 거는 소사이어티가 금융기관에게 뭔가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저스트리 프라이싱을 할 것이냐. 블랙쇼울즈 아닙니다. 왜 아니냐. 블랙쇼울즈 모델은 기본적으로 리퀴드 마켓에서 다이나믹하게 어저스트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는 리퀴드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퀴드하지 않은 마켓에서의 에셋 프라이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내가 가정하는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은 어떻게 내가 포스출레이트를 해야 되느냐. 프로바빌리티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마틴게일 메저가 퍼블릭이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쉐어하는 마틴게일 메저가 정말 맞는 마틴게일 메저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너무나 많은 지금 연구할 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더 큰 그 분야로 큰 그거로 가면은 머니는 뭐고, 머니는 어떻게 핸들해야 되고, 더 나가면은 정부의 역할은 뭐고, 더 나가서 휴먼 이기시스턴스는 어떻게, 너무 제가 거창해졌나요? 이게 말하자면은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인류 문명사적인 큰 지금 챌린지에 좀 접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수학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하나가 빠졌네요. 파이낸셜 프로페셔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뭐 다 설명은 안 하고, 아이돌러트리를 제가 하나 꼽겠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맙시다. 우리 매스메티컬 파이낸스 한 사람들이 하는 우상이 뭐냐면은 매스메티컬 모델입니다. 매스메티컬 모델은 모델이다. 그런데 그거는 자연현상을 모델링 하는 것보다
accuracy나 qualitatively나 quantitatively나 엄청나게 그 accuracy가 떨어진다. 따라서 healthy skepticism을 갖자.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숭배라는 순간, 즉, 내가 포스출레이트하는 모델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이론으로서의 금융수학은 가치 갖고 여러분이 논문 쓰고 SCI 저널에 쓸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소셜 임팩트가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첫째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휴밀리티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어. 내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내 고객은 어떻게 되고, 내 소사이티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그렇게 스피크 아웃 할 수 있고 결국은 저스티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히 여기 카이스트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의 여기 만약에 그쪽으로 진출한다면 금융의 미래를 지고 나갈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험불하고 그다음에 저스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고 페이드 어웨이 탈 사람들이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재미난 코트가 하나 있는데 조지 버나드 쇼는 소셜리스트, 약간 막시스트 벤트가 있는 소셜리스트인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조지 버나드가 뭐냐면은 Natural stability of gold와 honest intelligence of members of government 둘 중에 택하라 그러면은 골드에다가 보팅하셔. 왜 골드는 만병통치의 화폐냐? 아닙니다. 골드도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골드의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골드와 그 트레이드, 역사들에 일어난 골드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이외에 지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골드는 아무리 법으로 만들고 싶어도 골드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아직 연금술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리드와 휴먼 휴브리스, 즉 사람의 그 오만을 내추럴하게 제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지금 인류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채굴 하는 골드의 총량이 약 16만 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60,000 톤입니다. 그걸 달러로 계산하면 약 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1온스에 1000불로 계산했을 때 5 트릴리언 달러. 아까 보셨죠? 얼마나 작은 숫자인가. 우리가 만약에 골드 스탠다드를 쭉 유지를 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아마도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됐을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다 나쁘다고 경제학에서 배웠는데 미국의 19세기 역사를 보면은 slowly deflating 했었습니다. 그때 평민들은 살기가 좋았습니다. 왜? 내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그 역사에서는 내가 돈을 세이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세이브하면 그 돈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100원을 세이브하면은 이번에는 새우깡 100개를 오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10년 동안 세이브하면 maybe 새우깡 120개를 내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모든 평민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겁니다. 내가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새우깡 100개를 샀는데 10년 뒤에 이 상황에 가면 새우깡 10개도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떡하죠? 새우깡을 빨리 먹어버리던가 뭔가 또 이상한 짓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좀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마지막에 뭐예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마지막에 딱 하나
그